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준전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상 매일매일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팔레스타인처럼 정말 총알이 오고 가는 그런 전쟁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일매일이 전쟁일 수 있느냐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일어났던 각종 테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비행기 사고, 그리고 각종 방화 사건들, 그리고 다름 아닌 오늘의 날씨 또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일전 충주 지진 사태 이후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은 기후 조작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후 조작을 통해 만성 가뭄에 시달리던 화북지방으로 양자강 이남에 그 풍부한 강우량 일으키는 구름대를 북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실험 가운데 2023년 계속되는 폭우가 대한민국에 쏟아졌다는 얘기도 전에 영상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같이 기후조작을 일으키게 되면 그 기후조작을 일으킨 동편에서는 이상 기후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불지 않았던 바람이 강력하게 불고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관측할 수 없었던 강우 패턴이 이상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우를 유도하는 비구름 씨앗을 구름 위에다가 비행기로 뿌리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고기압대를 축소시키고 저기압대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쓰게 되면 이러한 조작이 일어난 곳의 동편에는 바로 정확히 오늘과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누군가의 노림수 안에 있고 누군가의 위협 안에 있고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계속 공격받고 있는 사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본질인 것입니다. 왜 이런 실험들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기후조작으로 다시 한번 공격하기 위한 저들의 계획인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전쟁이 막이 올랐다고 합니다. 관세를 사용한 전쟁인 것이지요. 아직까지도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고 중국이 어느 정도 번영을 해야 우리도 잘 살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꽤 오래전에 더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다음부터 그 당위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세계를 상대로 온갖 악을 저질러 온 것이 지난 십수년간 중국이 저질러 온 범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발 맞춰서 자신의 이권을 획득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그러한 행동들을 눈 감아주고 도리를 협조했던 것들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치권, 사법권, 행정권, 그리고 각종 영역에 이렇게 뿌리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엄령과 탄핵 정국이 아니었더라면 도무지 알 수도 부각되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목도했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향하여 미세먼지와 오염물질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한국을 언제든지 공격하고 전쟁이 아닌 수단으로 공격하고 흔듦으로써 한국을 붕괴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준전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자리에서 반국가 세력과 타협하고 자기 안위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단호한 결단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는 길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조기 대선이라고 해서 여러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자신을 내세우면서 나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가 판결문을 읽을 때 정말 그 판결문의 이야기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들이 읽었던 판결문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결국 이 악한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제2의 문재인입니다. 문재인과 똑같은 일을 더 빠르고 더 눈치 보지 않고 더 악한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대한민국의 맨 앞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재명이 문재인의 반열을 이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마음껏 대행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 이재명이
자신들에게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약점과 목줄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확신하지 못한 그들은 오래전부터 국민의힘 쪽에도 작업을 쳐놨습니다. 바로 사람을 관리해서 그 사람이 뒷배가 됨으로써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견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아바타로 로봇으로 만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앞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동훈과 이준석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충분히 배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명령을 잘 따르고 이들의 지시대로, 이들의 코칭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적절할 때 우리가 이재명을 주저앉혀 날릴 것이니 너희가 내 말만 듣는다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들의 꼬드김, 자신들을 관리해주는 그 뒷무리들의 꼬드김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이 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람을 내세우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유리할 것이다. 이 사람이 서야 대한민국이 지켜질 것이다. 이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때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실험으로 인한 이상 기후가 속히 없어지기를 기도하였듯이 이같이 부자연스럽고 국민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학벌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이 약간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각되는 이런 인물들을 넘어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람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탄핵 정국 때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만의 장대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마음은 너무나 아프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위협받는 이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가, 얼마나 위태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가, 그리고 누가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있으며 누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바로 그런 좋은 계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만의 장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선 국면을 맞이해서 지난 탄핵 정국 때 실상 반국가 세력의 편을 들고 그들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정치적 정통성이 있는 양 자신을 홍보하고 나라의 형 시국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떠들어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과오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신의 정견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뒷배의 관리를 받는 이 사람들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권, 경제, 사법권 모든 영역에서 반국가 세력을 포착하고 타진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사기 사건이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얼마 전 부산 교육감 선거를 보십시오. 세상에 사전투표 선거율이 본투표랑 이렇게 차이나는 선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법조계, 그리고 행정, 경찰력에 얼마나 국적불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당이 어떻게 마약이 도착지가 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마약들이 정말 미국 FBI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는지, 마약, 그리고 부정선거,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잡고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위해 일하겠다는 그런 말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두 가지에 대한 정견을 묻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들인지 누가 진짜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젊은이들의 외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가치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세워줄 것인가를 절대 생각하지 말고 이 가치가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필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넘어지고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에 적합한 사람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억울하게 불법적인 사법권의 행사로 인해서 억울하게 다친 모든 전직 대통령의 명예도 온전하게 회복되고 거대한 연합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가치 위에만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그에 맞는 행동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계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 가치를 강조하고 이 불법적인 사기 탄핵과 계엄령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비정상적인 이 상황들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 일들을 타파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 반복하고 외치고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럴 수 있는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치가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에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그에게 실어버린다면 그는 실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 위에 서 있으면은 사람이 그 가치 위로 딸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물이 없구나, 사람이 없구나, 이런 구도에서는 안 되는데 하고 저마다 한탄하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정한 바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전시상호 같은 이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올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 화면 위에 보이는 저 허연 안개 같은 것들이 전부 비를 유도하는 씨앗이 뭉쳐서 만들어진 우박인 것입니다. 저 우박들이 강풍에 휩쓸려서 내렸다가 멈췄다가 내렸다가 멈췄다가 그것을 하루 정도로 반복하지 않고 그래도 한나절로 끝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후 조작으로 인한 악한 장난질이 이 땅에 덮일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공격받고 있구나. 자유민주주의로 바로 서지 않는 한 이런 공격은 계속 되겠구나. 미국과 중국이 무역으로 다투는 상황에서도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여론 조작에 따라서 국민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구나. 통해 자복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위에 서야 될 것입니다. 계엄령 이후 헌법재판소의 선고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정말 뿌리까지 무너졌던 그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모두 목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고, 그것을 소신 있게 주장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윤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해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가치 위에 서면서 끊임없이 가치를 주장하면서 이 가치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중보로 현장에서 그리고 또한 기도로 알리면서 아뢰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왕이 포고령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부정선거 이것이 본말이 밝혀질 것을 속히 중보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왕위 포고령이 정말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이래로 온갖 불법과 탈법과 반칙과 변칙과 반대한민국적 결정과 실행 이런 것들에 레퍼런스가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했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아 먹었고 지금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아무도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지만 심지어 연예인들도 어떤 중국과의 커넥션 가운데서 이익을 취하고 이미지 관리를 하고 그런 정말 소소한 것들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레퍼런스가 붙어서 낱낱이 밝혀지는 부정선거에 이르기까지 밝혀지는 것이 바로 이 왕의 포고령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요 의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중국이 이렇게 악한 짓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지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저지른 악이 하늘에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엄중한 심판만이 앞두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견디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고 정말 비밀스럽게 신앙을 지키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되고 유예되고 유예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 조작들, 그리고 이 조작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언젠지 잘 아시겠지만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죠. 너무도 안타깝지만 이제는 그들이 저지르고자 계획하는 그 악한 일 이전에 하나님이 강력한 땅을 흔들고 찢어버리는 심판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다른 나라를 향해, 외부를 향해 악한 계획과 악한 일들을 실행할 때 그들이 땅이 찢겨 발려지고 갈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아시아 땅이 더 이상 공산주의 유물론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말세에 그런 공산주의 유물론을 바탕으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 정부의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강력한 깨어있는 무리들로서 거듭나게 될 것을 축복하면서 이 모든 아픔들 가운데 정말 고통받는 기간이 짧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 값이 몇 배로 뛰어오를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사재기를 하자. 이런 소리까지도 들려서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참으로 찢기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살려주십시오를 외치면서 정말 기도처에서 무릎 꿇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기도처 앞에는 정말 한강변에 쭉 이렇게 놓여져 있는 아파트들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 대신에 그 아파트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경제가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고, 그런데 이 혼란이 다름 아닌 전쟁을 피하는 하나의 어떤 루트이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혼란을 허락하시냐 하면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가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아파트 상승이나 어떤 내가 투자한 어떤 가치가 부풀어 올라갈 것이라는 것에만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망을 그러한 것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것들이 붕괴를 곧 허락하실 것인데, 이것이 시작하는 시기가 곧 유해의 끝이고 그로부터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는 정말 그런 얄팍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이 말씀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아주 중요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